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에게 신라 금관을 선물했잖아요. 신라 하면 떠오르는 것이 금관입니다. 사실은 그 크기만 봐도 웬만한 제국들의 왕의 왕관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잖아요. 이 정도 금이 나올 정도였으면 신라는 어마어마한 금광을 보유하고 있던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주로 무덤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들이죠. 금관이라든가 금귀골이나 장신구들. 기본적으로 그것들은 신라의 최상위 지배층에 한정된 것이었고 일반 사람들이 돈 있다고 함부로 이제 찰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신라의 전반적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건 절대 아니었고 네. 그야말로 이제 상층부에 있는 일부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보면은 신라의 무덤이 굉장히 잘 남아 있는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조금 우리 눈에 보면은 그게 확대돼 보이는 것 같아요. 신라 하면 황금. 그렇다면은 신라 땅에서 당시에 황금이 굉장히 많이 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생각해 보면은 금이 많이 나는 땅은 아니잖아요. 조금씩 나긴 하는데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났을까라고 하는데 지금 추정하기로는 경주 쪽에서 사금이 나는 데가 있다고 그래요. 아마 거기 사금을 채취하면서 상류층들이 가지고 다니는 귀금속, 왕관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보태지 않았을까. 다만 그것만 가지고 정말 그게 다 충당이 됐을까? 혹은 뭐 외부에서 금이 많이 난 데서 수입해오지 않았을까? 라고 추정도 가능한데 어디서 뭐 어떻게 가져왔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일단은 사금이 나오는 곳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한 근거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금이 나온다는 얘기는 어디선가 그 쓸려 나오는 금광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금광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렇게 땅 깊숙이 파는 금광은 우리나라 고대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게 제가 얼마 전에 황금 불멸의 아름다움이라는 책 내서 거기 신라 얘기도 같이 썼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사금이었다 보는 게요. 신라가 어디서 수입했다라고 하는 흔적도 없고 고구려나 백제나 비해서 훨씬 더 금에 대한 수요가 적어요. 그래서 굳이 신라를 위해서 일부러 금을 생산할 정도로 나온 것도 없고요. 평산강 같은 경우는 사금이 나오고 평산강 이외에 우리가 모르는 사금지가 많았을 것 같은 게요. 사금은 사람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하면은요 나오긴 나와요. 그래서 알타이 지역에서 봤더니만은 한 명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 한 달에 2g까지 나와요. 근데 옛날에 몇백 명이 이거 패닝 돌리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만큼의 양은 사실 나올 수가 있는 게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황금이 아니었거든요. 수요 자체가 금이 많지 않고 왕관이나 이런 거 쓰는 지배계층만 쓰니까 이번 왕이 왕관 쓰면 다음 왕을 위해서 1년 내내 사금만 채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음 왕 왕관 만들기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해 안 가지만은 땅을 파서 채굴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게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컨트롤할 수 있어요. 얼마 정도 하면은 얼마가 나오겠다가 나오거든요. 금을 캔다고 하는 게 지금 시점에 비교하면 안 되는 게 지금은 경제성을 따지면서 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인력이나 뭐 이제 비용을 들인 것만큼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상업적으로 팔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신라에서 금이랑 은을 채취하는 이유는 그런 상업적인 목적 자체가 아니에요. 귀금속을 만들고 상류층들이 쓰기 위한 정도의 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경제성을 따지면서 꼭 하는 게 아니라 손해를 약간 보더라도 자기들이 필요한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이제 딱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랍 기록에 보면은 신라가 금이 많다는 얘기는 나오긴 왕관 보고 나와요. 한 거 아닐까요? 아, 근데 그게 저렇게 큰 왕관을 황금 많다는 말은 자기가 모르는 대부분의 나라는 둘 중에 하나인 게 괴물이 있거나 황금이 많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분이 왕관만 보고 사금 캐는 사람들을 못 봐서 그래요. 근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신라에서의 금을 채취하는 행위는 고대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를 짓는 행위랑 비슷하네요. 경제적으로는 사실 비합리적인 선택인데 어떤 그 지배계층의 특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행위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집트는 금 캐는 데 있어서 유리했어요. 이집트는 금광이 있었으니까. 아, 금광이 아예 따로 있었어요? 근데 다만 이집트 본토에 있다기보다 동부 사막이나 아니면 남쪽 누비아 지역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고대 이집트가 누비아 지역을 계속해서 컨트롤하려고 노력했었던 거죠. 참 이집트는 누비아 여러모로 괴롭히면서 많이 갖다 먹네요. 금이 사실 제일 중요한 동인이었어요. 오히려 문헌적으로 보면은 고구려에서 금이 좀 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고구려가 이미 그 6세기 당시에 북위 쪽에 조공품을 갖다 주면서 원래 우리의 부여 지역에서 황금이 난다. 그런데 지금 부여가 물길이라는 세력한테 병합돼서 지금 이번에 황금을 못 가져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여가 지금 이제 길림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이제 황금을 계속해서 채취했다는 얘기고 요동 지역에 은광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 땅덩이 크니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연개소문이 당나라 쪽에 잘 보이려고 백금을 진상한 기록도 있고요. 금이 어디선가 났고 그걸 가져왔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게 어느 지역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잡히진 않는 거죠. 고구려나 음력 북방 지역은요. 금은 이제 중국에서 좋아하니까 그 기록이 나오는 것도 아까 대부분의 경우는 옥. 이 옥을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고 또 하나 이야기 많이 하는 게 모피. 결국은 이게 수요 따라 가긴 하는 건데 고구려가 발굴을 하면요. 그렇게 황금이 안 나와요. 예, 유물이 안 나와요. 원래 유물을 안 넣기도 했지만 태왕은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순금도 없고 그냥 도금밖에 없고요. 일단 결정적으로 고구려는 금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라같이 그렇게 금을 숭앙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라는 좀 특이했었던 게 뭔가
작은 그 면적에서 효과적으로 자신들의 왕권 드러낼 수 있는 도구를 황금에서 찾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내 집을 좀 허물고 여기에 조금 이제 큰 건물을 짓고 싶어서 땅을 팠는데 거기서 유물이 나와버리면 개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주 지역은 땅 팔 때 다른 사람한테 안 알리고 판다, 뭐 조심스럽게 판다, 뭐 땅만 파면 뭐가 나오니까 이런 도시괴담이 있더라고요. 많죠. 옛날에 와질톡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게 나왔는데 공부할 때 누구누구씩 가옥 출동. 그분은 이제 그 가옥 못 쓰는 가옥입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이게요. 요즘에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 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소규모 발굴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사업자가 아니라 내가 우리 집 텃밭 거기는 뭐 하나 작게 뭐 화장실 짓는 데 나온다. 그런 거는 신청하면은 그 한 구역만한 데는 발굴해주고 그걸 국가에서 다 국비 지원해줍니다. 물론 그거 발굴하는 동안은 좀 건물 못 지으시지만 그리고 경주는 가장 안타까운 게 진짜 박정희 대통령 때 황남대청이나 천마청 발굴할 거가 아니라 거기를 아예 다 비우고 일본의 나라시처럼 아예 딴 데 커다랗게 신경주를 지었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면 전체가 유적지가 됐으면은 지금도 좋지만은 훨씬 더 좋았었고 더 큰 안타까움이 경주 시민들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건물 제대로 못 짓고 하니까 그 당시에 옮겼으면은 정말 좋았었겠다. 아예 정말 큰 신도시를 하나 만들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 그 정도의 보상을 해준 다음에 이 전체를 빡 파기 시작하면은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전체를 유적 공원화 시키면은 몇천 년 동안 한쪽은 발굴도 하고 관광도 되고. 예, 그 참 좋았을 뻔했는데 지금은 어렵겠죠. 1000년 동안 수도였는데 굉장히 많은 유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도 남산, 경주 남산 이런 데는 최근까지도 큰 바위 덩어리가 이렇게 탁 엎어져 있어가지고 등산객이 이렇게 안에 약간 공간이 남은 거예요. 그쪽에 딱 봤는데 갑자기 부처님 얼굴이 이 사이에서 네, 야 저거 부처님 얼굴 아니야 이렇게요? 네, 벽면에다가 새긴 그 부처님 얼굴이 넘어져가지고 그것도 발견된 지 얼마 안 됐었고 그 유명한 냉수리비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무슨 자기 집안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 때 뭐가 나왔대더라. 그래서 그 아들이 뭐 이제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좀 시리에 빠져 있다가 혹시나 하고 파봤더니 진짜 나오더래요. 냉수리비가 나와가지고 요거를 어떻게든 뭐 이거 가지고 좀 돈을 벌어보려고 자기 혼자 이제 글 판독해가지고 경북대학교 사학과도 한번 찾아가보고 했다가 나중에 그쪽에서 막 뛰어와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박물관 쪽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뭐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문무대왕 비 조각 같은 경우도 민가에 그냥 있다가 발견된 거예요. 빨래판으로 이 비석을 썼을 정도면 그 지역의 수많은 가옥들 중에 할아버지 때부터 그냥 저거 갖다가 받쳐놓고선 저기다가 고기도 구워 먹고 그랬어 라고 하는 돌이 무슨 유적일지 모르는 거잖아요. 저도 안타까운 게 천년 수도기 때문에 천년에 다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 대부분의 파면 나오는 게 통신라 시대 거 가장 마지막 단계밖에 안 나와서 정작 경주에는 초기 신라 박역거세부터 시작하는 그 역사가 잘 안 나오고 현재까지는 주로 맨 마지막 단계만 나오고 있다는 게 있는데 가장 제가 놀라웠었던 게요. 한 3년 전인데요. 러시아 연해주 있죠. 블라디보스톡 위에 고려인들 많이 사는 오스리스크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가 발해 유적지가 그렇게 많거든요. 거기서 뭐가 나왔냐? 신라 경주에서 쓰는 칼이 나왔어요. 삼루 되돌아고 해가지고는 신라 경주에서만 나오는 왕족들의 칼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검이죠. 그게 나와서 저한테 연락 왔어요. 발해 그 지역 자체가 오스리스크가 넓은 평야예요. 그래서 거기서 밭 갈다가 돌들이 많이 나와서 이게 웬 돌이냐 게 무덤이죠 결국. 거기에서 한 차로 5분 거리에서 한러 공동 발굴이 몇 년간 있었어요. 발해 판다고. 그 지역 저 어딘지 알아요. 맨날 지나가다 보던 벌판이거든요. 거기서 신라 칼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혹시 자기 땅 팠다가 유물 같은 거 나오면 좀 보상도 있어요? 없습니다. 여기 근데 경주는 그 신고하면은 소정의 보상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거 팁인데요. 그러니까 뭔가 나올 것 같은 지역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추천을 드리면은 경주 남산 신성이라고 있어요. 네네. 예, 경주를 지키기 위해서 쌓은 성인데 남산 신성비라고 하는 게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10개 정도가 발견됐는데 그 각각의 작업 분단이 있잖아요. 성이 굉장히 크니까 거기서 각각의 작업을 했던 집단들이 비를 하나씩 세운 거예요. 맹세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졌다. 이게 지금 이제 그래서 둘레를 쭉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200여 개의 집단이 있었을 걸로 추정이 돼요. 200개의 집단이니까 정말 비가 200개 있을 수도 있고 최소 30몇 개로 추정이 되는데 발견된 건 지금까지 11개. 그러면은 그 성벽을 잘 돌아다니다 보면은 뭔가 비 같다 싶은 게 하나 있으면은 거기 남산 신성비일 수 있어요. 저도 몇 번 돌아봤는데 이제 못 발견했는데 돌아보셨군요. 네. 근데 그게 아마 땅이 어떻게 묘하게 박혀 있거나 그쪽 민가 어디에 세워져 있거나 이럴 수 있죠. 그런 식으로 발견됐었거든요. 시간이 나시면은 그쪽을 이렇게 돌다 보면은 발견할 수도 있다. 요즘 본인만의 취미생활 즐기시는 분들 많은데 혹시 진짜 취미생활 즐기고 싶다 하면 그 경주의 남산 근처에 땅 뭐 한 10평 사셔가지고 테두리 둘러놓으신 다음에
계속 파면서 여기 우리 오해할까 큰일 날 소리 하시는데 안 돼요? 우리가 땅을 내가 소유해도 땅의 지하를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하는 권리를 산 것이지 땅 속에 문화재까지 산 게 아니에요. 네.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이렇게 해서 박물관에 기증하면 되잖아요. 자기가 손절하면 안 되고 발견하면 그냥 그 즉시 신고를 해야 돼요. 저도 예컨대 요즘에는요 사진 찍고 다 갖다 놓습니다. 옛날엔 제가 집어가서 학교 가서 막 자료도 쓰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요. 아, 무조건 예. 유물이나 유적은 그 예. 자리에 그대로 있는 상태로 신고를 해야 물론 돼요. 이제 유물 나오시는 분들 저한테 많이 연락 오시는데요. 그런 경우는 해당 구청이나 시청 가면 문화재과가 있습니다. 거기다 연락을 주시면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 지역이 이미 문화재 유적이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좀 중요하다,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내려지면은 진짜 고각자료라서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저도 집조사할 때는요. 땅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땅 거중만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실 파보고 싶죠. 근데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하면 주로 자연적으로 파져 있는 땅이 있죠. 벼락면들을 많이 보고 물론 나라마다 달라요. 러시아는 1m 곱하기 1m는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파고 싶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러시아 가시면은 제가 한번 워낙 역사를 보다 해서 고고하게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안 됩니다. 원래 있던 위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함부로 움직이거나 자기가 이렇게 함부로 해서 씻거나 이러면은 글자도 훼손될 수 있고 하니까 발견 즉시 신고하는 겁니다.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게요. 우리 앞으로 박물관에 전시할 때 누가 찾았다는 걸 같이 적어주면 좋겠어요. 고고학자는 필요 없고요. 개인 애호가들께서 하셨던 거를 저희가 전시해 준다면은 물질 보상이 아니라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한번 박물관장님 그래서 한번 사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발굴을 할 때 그런 이제 갑자기 유물이 발견돼가지고 고각자들이 들어가서 조사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쓰면 그 보고서에 발견자 성함을 쓰는 경우들은 많이 있어요. 뭐 어디서 어떠한 시간 발굴했다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좋은 유물도 많이 발견하고 내 땅 이용했는데 열받아 이게 아니라 평생 이름이 남는. 금전적으로 보상은 못 해드리더라도 뭔가 명예적으로 그것도 좀 값도 올리고요. 이제 그것도 예. 중요하죠. 예. 여러분 땅 파는 건 안 되고요. 둘레길 둘러보면서 발견하는 건 되니까요. 혹시라도 보다 보면은 여기 지도 저희가 함께 저희 유튜브 쫙 있잖아요. 요 지역에 가면 요거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 정도 하시는 건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합니다.